안녕하세요. 저만의 길을 찾아서 창업가로 활동하고 있는 유로 어소시에이츠의 김윤희라고 합니다. 회사 이름이 좀 어렵죠? 제가 좀 연약한 이미지다 보니까 회사 이름을 좀 무겁게 지었습니다. 여의도 IFC 아세요? 거기 18층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생소하실 겁니다. 왜 그러냐? 저는 개척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. 새로운 분야를 개척해서 현실에서 여러분 기사나 홈페이지 찾아보시면 많이 나오실 거예요. 반영이 되게 하기까지 제가 경험한 것을 바탕으로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. 나만의 고유한 가치를 찾아서라고 오늘의 주제를 정한 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. 첫 번째는 다 함께 행복을 찾기 위해서입니다. 저는 어렸을 때 공부도 많이 했고요. 남들이 대단하다고 하는 학교도 가봤고 아무도 모르는 회사도 창업을 해봤습니다. 그렇게 스펙은 이렇게 움직여 왔는데요. 저의 행복 그래프랑은 전혀 다른 모양이죠. 물론 좋은 대학에 입학했던 그 하루는 굉장히 행복했습니다. 하지만 저의 20대 10년 동안은 굉장한 많은, 여기 다 그릴 수도 없을 만큼의 플러스 마이너스를 반복했죠. 그러다가 저의 가치를 찾고 한번 도전해 본 30살 이후부터 저는 거의 매일 안정적으로 행복하게 살 수 있었습니다. 그 얘기를 한번 하고 싶은 거고요. 두 번째는 여러분도 많이 들어보신 4차 산업혁명입니다. 여러분들 듣다시피 요새 로봇이 나온다고 해서 AI가 나온다고 해서 인간의 할 일이 상당히 애매해진다는 말이 있잖아요. 그런데 이번 변화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이 변화가 예전처럼 가난하고 못 배운 사람들만 타겟하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. 의사, 변호사, 번역가, 은행원처럼 우리가 안정적이라고 생각했던 그런 직업들도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. 왜 그런 것일까요? 제가 한 가지 핵심적인 이유를 말씀드리자면 이번 인공지능 기술은 사람을 학습에서 상당히 자유롭게 해준다는 점입니다. 기계 알고리즘한테 데이터만 많이 넣어주면은 사람보다 훨씬 빨리 진화하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오래 앉아서 공부하는 건 의미가 좀 없어질 겁니다. 학교, 학위, 성적, 자격증처럼 그동안 우리가 사람을 가치 평가하는 데 썼던 중요한 기준들이 흔들릴 수도 있다는 것이죠. 더 이상 책상에 앉아서 달달 암기하는 건 의미가 없을 겁니다. 학생들 좋죠?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무엇을 잘해야 되는 것일까? 오늘 행사의 주제처럼 아마도 창의롭고 인문학에 강한 사람들이 그런 인재일 수 있습니다. 그렇지만 여러분들 알다시피 우리는 100세까지 살 거잖아요. 저희 100년을 만날 겁니다. 그동안에 창의롭고 인문학에 뛰어난 사람이 100년 동안 우수할 것이냐 알 수 없습니다. 이건 정해진 답이 있거나 획일화된 답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. 과거랑도 다르고요. 때문에 어떠한 변화가 오더라도 잘 적응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날 잘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. 그래서 제가 오늘 시대가 가장 필요로 하면서도 동시에 나답게 살 수 있는 그 길을 가보고 있는 저의 세 가지 방법을 나누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. 여러분 저 마음에 드세요? 왜요? 마음에 안 드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. 이유가 있으신가요? 여러분들 거의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왜 좋고 왜 싫은지, 좋은지 싫은지부터 생각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. 저는 어렸을 때요, 아무거나라는 말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. 특히 20대 초반에 예쁘고 싶을 때, 착하고 싶을 때, 여러 사람과 있을 때 굉장히 많이 했죠.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제가 정말로 뭘 원하는지 모르고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. 아주 사소한 식당에서조차 뭘 원하는지 모르는데 험한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어떻게 확신을 가져갈 수가 있을까요?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때부터 저에 대한 질문을 수없이 던졌던 것 같습니다. 지금도 하고 있고요. 저의 경우에는 그림을 그려서 설명하는 걸 굉장히 좋아했습니다. 어쩌면 제가 혀가 좀 짧고 성격이 좀 급해서일 수도 있고요. 어렸을 때부터 수학 공부를 많이 해서 그런 걸 수도 있습니다.
하지만 이유는 중요하지 않아요. 지금의 내가 어떻다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. 아까 제가 행복 그래프 보여드린 것처럼 저는 그렇게 소통하는 사람이고, 요새 빅데이터 시대라고 하는데 나의 그런 능력이 도움이 될 곳이 있을까 하다 보니 저만의 특별한 고민이 나오게 된 겁니다. 그렇게 해서 이렇게 유명하신 분들께도 도움이 되드릴 수가 있었던 거고요. 나만의 고민을 혼자 많이 하다 보면은 남들보다 많이 하고 앞서 나갈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여러분들 못 견디기 싫어하시는 것도 빨리 아셔야 돼요. 저 같은 경우에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면서 고집 필 것 같으면 돈을 아무리 갖고 있어도 일하지 않았습니다. 왜냐하면 전 표정 관리가 안 되거든요. 그리고 굉장히 속으로 힘들어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일하지 않았습니다. 그런데 다행스러운 것은 세상은 충분히 넓기 때문에 나랑 맞는 사람들과 일을 하기만 해도 어느 정도 잘해 나갈 수 있어요. 겁내실 필요가 없습니다. 게다가 인터넷 시대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찾는 게 훨씬 쉬워졌습니다. 이렇게 여러분들은 내가 언제 어떻게 편한지에 대해서 최대한 자세하게 아셔야 됩니다. 저희 어머니 상당히 엄하셨었는데요. 그러면 단 한 가지는 제 마음대로 하게 해주셨습니다. 더 있겠죠. 네, 제가 기억하는 건 그런데 과일만큼은 가격에 상관없이 어떤 과일이더라도 마음대로 사 먹게 해주셨거든요. 그때 그 기억이 제가 이론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순간에도 직관적으로 나에게 편한 게 뭐고 나한테 맞는 게 뭔지 이끌었던 것 같습니다. 여러분들도 그 느낌을 체득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두 번째는 항상 내가 어디에 도움이 될까 끊임없이 수시로 생각하는 습관이에요. 저는 이것도 저희 어머니께 많은 영향을 받은 것 같습니다. 저희 어머니는요, 제가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항상 어린아이들이, 학생들이 와서 부모님들한테 못하는 얘기를 털어놔요. 그리고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어머니도 오셨었는데 저보다 영어도 못하는데도 친구도 더 많고, 갑자기 아파트 단지에서 서프라이즈 인기상도 받았고요. 어느 날 공부를 하시더니 학교로 오셔가지고 직장을 잡으시는 거예요. 진짜 너무 놀랐습니다. 제가 몰랐던 어머니였거든요. 어떻게 그렇게 하는지 한번 보니까 어떻게 하면 주변에 도움이 될까, 말이 안 통해도 상관이 없는데 그걸 고민을 하면서 뛰어다니고 있더라고요. 그런 것을 보면서 많은 걸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. 여러분들 지금 많이 고민되실 거예요. 로봇 알고리즘이 음악도 만들죠, 경제 기사도 쓰죠, 암 진단도 훨씬 더 잘합니다. 심지어 이거 구글이 알고리즘이 그린 이 고흐풍의 그림은요 900만 원에 팔렸어요. 분명히 서비스 공급자로서의 경쟁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. 그런데도 중요한 것은 경제 생태계가 사람 중심으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. 그 말은 누군가에게, 어떤 인간에게 내가 가치를 줄 수 있고 감동과 무언가를 줄 수 있다면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. 물론 그 보상이 얼마인지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. 내가 남다른 무언가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해서 그게 반드시 부를 개런티하는 건 아니에요. 때문에 수많은 이런저런 기여 활동을 해보면서 그 감을 익혀야 된다는 겁니다. 저 같은 경우도 지금 밖에 나가면은 제가 이렇게 안 입고 있으면은 너 회사 하니? 돈은 버니? 이런 질문 몇 년째 받고 있어요. 근데 그러다가도 제가 아마도 상대방에게는 이러이러한 아이디어나 이런 것들이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? 라고 말을 하는 순간 관계는 새롭게 바뀝니다. 바로 바뀌어요. 그렇기 때문에 항상 상대방에게 무엇이 되어줄 수 있을까, 그 고민은 중요한 것 같습니다. 마지막으로는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.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까지 만들어왔던 것들이 제가 공부했던 내과학이라던가 수학이라던가 정책학이랑 딱 관련이 없어 보이거든요. 그래서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. 어떻게 그렇게 하게 됐나요? 근데 이게 지금은 굉장히 보편적이에요. 융합이라는 분위기 때문에. 하지만 제가 대학에 입학했던 10몇 년 전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. 안 배운 거 하고 이것저것 하고 그러면은 주변에 걱정거리가 되어야 됐거든요. 지금은 어떤 이유로 걱정거리가 되는지 다른 이유가 있을 겁니다. 그렇지만 저는 그래도 이게 맞는데, 이게 나한테 맞는데 라는 그 소리가 들릴 때까지는 편하지가 않더라고요. 제가 어떤 스펙이나 어떤 직장을 다니더라도. 저는 그냥 저만 그런 줄 알았습니다. 그런데 그게 아니고요. 어엿한 직장에 다니고 있고 이미 부모가 되신 분들도
아니면 이미 다 은퇴하신 분들도 그 고민하고 있더라고요. 내가 잘 살았던 걸까? 나에 맞는 삶을 살았던 걸까? 어차피 평생 동안 못 잊을 질문이라면은 지금 당장 시작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. 포기해서도 안 되고요. 저 같은 경우에는 10년이 걸렸죠.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. 그렇지만 그걸 한 이후부터 성장 속도가 제가 쌓았던 그 어떤 작고 큰 스펙보다도 빠른 성장 속도를 가져왔습니다. 이게 제가 아직까지 크게 성공한 건 아니지만 확실하게 경험해서 드릴 수 있는 말씀입니다. 이 영화 보신 분? 보셨죠? 안 보신 분 죄송합니다만 여기서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를 유해진이 상당히 잘하더라고요. 기억을 다 잃었는데도 불구하고 바로 다음 날 한 일이 내가 뭘 잘하나 뭘 못하나 써봤습니다. 그리고 김밥집에 그냥 가서 뭔가 도움이 돼줘요. 그러다가 그 두 개를 합쳐가지고 유일무이한 존재가 되죠. 바로 그렇게만 하시면 됩니다. 나만의 고유한 가치가 발견이 안 돼도요, 웬만큼 잘 살아요. 근데 나만의 고유한 가치를 찾으면 훨씬 더 재밌고 흥미롭고 편안한 삶이 시작됩니다. 그런데요, 그 길은 가보지 않고 흔적이 없는 길을 간다고 하는 거예요. 두 길이 있는데 흔적이 없는 길을 가기로 결정해 놓고서 다른 길을 보면 이쪽에는 훨씬 더 많은 정보와 사례가 있습니다. 난 이쪽에 있는데 여기를 보면서 불안해하기보다는 감정 소모를 줄이고 내가 갈 곳에 집중하는 것이 훨씬 낫겠죠. 여러분, 원하는 곳으로 직진하십시오. 제가 함께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